이건 제품 모델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잠깐 봤었던 스프로부시가 존재하고요. 런너가 있습니다. 런너가 있고 끝에 보면 이렇게 작게 들어오는 형상이 있죠. 이게 바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런너에 비해서 게이트가 무지 작죠. 먼저 런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런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반틈만 가진 사다리꼴로 모양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 형상, 원기둥 형상으로 해서 고정축과 가동축에 똑같이 런너를 파서 파이 형상으로 파이 형상의 런너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금형의 구조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런너에서 게이트로 향하는 이 조그만한 구멍이 바로 게이트인데요. 제품으로 향하는 이 게이트는 일단 작아야 해요. 그래야 제품에서 티가 적게 나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 혹시 뭐 볼펜의 뚜껑이나 혹은 조카의 플라스틱 장난감, 쉽게는 레고를 찾아서 보면 어디로 이게 도대체 주입이 된 거지? 라고 찾을 수 이렇게 한참 봐야지 보이게 잘 숨겨놓은 것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뭐 스티커를 가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출금형을 배웠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했나 하면서 찾아서 보는 것도 하나의 쏠쏠한 재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바로 레고예요. 어, 여러분이 원래 레고가 외국 계열 거죠. 오리지널 레고는. 그래서 진짜 레고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호환, 뭐 중국 호환 있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호환하고 이렇게 따져서 보면 제품을 이렇게 딱 놓고 봤었을 때, 아, 여기가 이렇게 단이 있고, 게이트가 이렇게 써졌고, 이젝트 핀을 이렇게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신경을 썼다 안 썼다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많죠. 그리고 정말 게이트를 뜯어서 보면 게이트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끄럽게 뜯어지고 나서도 이 꼬다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손에 이렇게 잘 붙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금형을 만들어내는 이제 품질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집에서 어머님이 김장할 때 쓰는 바구니 같은 거 보면 맨 가운데 보면 이렇게 꼬다리 같은 거 있어서 손 다치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이트는 서브마린 게이트 혹은 코끼리 게이트라고 밖에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게이트는 제품이 이젝트 핀으로 제품을 밀어내는 순간 이렇게 이젝트 핀입니다. 이렇게 제품에 있는 이 이젝트 핀으로 제품을 밀어내는 순간에 게이트가 제품과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거는 왜 분리가 되는 거냐면 바로 제품이 여기 보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 보이는 틈이 바로 제품의 틈이고 금형이 게이트가 제품이 위로 수직 운동을 할 때 금형은 게이트는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여기 이 구멍 한 1파이 정도 되는 이 구멍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파이 정도 되는 여기서 1파이는 1mm입니다. 이 작은 구멍으로 바로 이제 사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품이 크니까 이제 게이트가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으로 게이트를 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보면 런너가 지금 이 부분으로 반틈씩이 아닌 한쪽에만 가공을 해서 런너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게이트는 제품이 크니까 두 점을 쌌구나. 그 다음에 제품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측부터 한번
모델링으로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아까 2D 도면상으로 봤었던 바로 그 조립도입니다. 지금 이거기 온통 하얗네요. 제가 캐비티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주황색으로 캐비티의 색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연두색이 스프루 부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여기 로케이트링이 존재하죠. 로케이트링은 금형 밖으로 튀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로케이트링 밑으로 여기 스프루 부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프루 부시 쭉 있고요. 여기 제품 부분이 가공이 되어 있죠. 오렌지색으로.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상측 조립도입니다. 상측의 조립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 볼트 보이죠? 볼트. 어디 볼트? 바로 치부판과 형판을 체결하는 볼트가 4개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이드 핀이 들어오기 위한 가이드 부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볼트는 형판과 바로 이 볼트죠. 이 볼트는 형판과 캐비티를 잡아주는 조립해주는 볼트가 되겠습니다. 볼트가 4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맨 가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금형과 금형이 이동할 때 고정측과 가동측을 잡아주는 금형이 열리지 마라고 잡아주는 금형 열림 방지 편이에요. 그래서 볼트와 볼트 그다음에 플레이트 한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 한꺼번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무엇으로 이동하죠? 아이볼트로 체결하죠. 그래서 아이볼트 자리가 이렇게 2개 기준면과 땅 방향에는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금형은 한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치부판이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 보이고요. 다른 한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단위 없이 하나로 보이죠. 같은 면으로. 이게 바로 아까 봤었던 클램핑을 하는 치부판이 보이고 안 보이고. 자, 200이 어디다? 아까 20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형판의 크기가 금형의 크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이는 가장 막 쓰인 이치수. 이치수는 무엇이다? 치부판의 크기이다. 금형의 크기가 아니죠. 이게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가동측과 고정측인데 우리가 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윗부분 고정측이었고요. 이번에 가동측 보겠습니다. 가동측은 먼저 가이드핀이 솟아있네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스페셔블러, 형판, 치부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체결하는 볼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부판에 카운터 보가 뚫려 있고요. 스페셔블럭은 구멍으로 되어 있고 탭이 바로 형판에 놔져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을 묶는 양쪽으로 볼트가 존재하고요.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하판을 조립하는 볼트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보이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거는 이젝트 가이드 핀이라고 합니다. 이젝트 가이드 핀은 이젝트 플레이트 상하판이 위아래로 작동을 할 때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야겠죠. 얘네들이 살짝 흔들리면서 이동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조립이 되어 있는 이 이젝트 핀이 이게 바로 이젝트 핀입니다. 이 이젝트 핀이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하판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핀이 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위아래로 운동을 할 때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핀이라고 해서 이걸 이젝트 가이드 핀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었던 금형에 있는 이 가이드 핀은 형판과 형판을 잡아요. 무엇을 위해서? 제품의 형상과 형상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품의 형상이 상측 형상하고 하측 형상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여러분도 상상이 가죠? 붕어빵이 양쪽이 딱 만나야 되는데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틀어져 있으면은 좀 웃기겠죠? 제품에서는 이러면 무조건 불량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품의 형상을 제품 전체 형판과 형판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그냥 가이드 핀이고요. 이젝트 핀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젝트 가이드 핀입니다. 가이드 핀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코어와 캐비티, 이거 중에 지금 코어가 되는 거죠. 핫코어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핀들이 바로 이젝트 핀이에요. 자, 이 이젝트 핀을 어떻게 제품에 배열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이젝트 핀이 되고요. 제품만 보면 바로 이 위치에 아주 크게 여기 맨 코너 자리에 크게 때려 이젝트 핀을 설치를 했고, 가운데도 지금 이게 길게 제품은 금형의 안쪽에 길게 리브 형상이 있으니까 그 옆에 밀핀을 설치했습니다. 이젝트 핀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코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코너 도는 자리.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제품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도 크게 하나 넣어줬고, 여기도 지금 여기 리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브들이 쭉 돌고 있으니까 가운데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바로 이게 이젝트 핀이고요. 이젝트 핀,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 하판 이런 것들이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하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젝트 핀이 조립이 되는 플레이트에서 이젝트 핀이 조립이 되니까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리고 이 이젝트 핀들이 조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페셜 블럭인 거고요. 이건 거고요. 그 다음 제품의 형상을 품고 있는 그리고 가이드 핀이 조립이 되어 있는 이 플레이트는 형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가동측이죠. 그래서 가동측 형판, 스페셜 블럭, 가동측 치부판,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 자, 그럼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하판의 역할을 따로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하판은 이거예요.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에는 이젝트 핀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젝트 핀이 들어가는 부분에 가공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거.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의 역할은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을 조립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대져 있는 판이죠. 이거 두 개를 조립해서 이게 밑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받쳐주는 아랫판인 거죠. 그래서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델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제품에서 구멍이 있으면 금형과 금형이 만나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을 한번 캐비티와 코어만 따로 불러서 봐보겠습니다. 색을 좀 어둡게 바꿔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중에 조금
이렇게 조금 노란색과 지금 아래 노란색, 하얀색, 그 다음에 상측은 상측화, 상코어는 보라색으로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라색과 노란색이 좀 같이 보이는 여기 가운데 면 존재하죠. 여기 보면 보라색과 노란색이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건 바로 금형과 금형이 맞닿아 있는 면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멍이라고 설명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구멍은 금형과 금형이 맞닿아서 틈새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 빨간 부분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같이 보이지 않는 면, 그냥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제품의 면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바로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프루브시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리가 파져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스프루브시 핀이나 이젝트 핀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런너 옆에 보면 이렇게 틈이 있어요. 여기 틈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이건 100분의 2입니다. 깊이가. 여기 보면 Z값이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스벤트라고 해서 사출물이 레진이 녹아가지고 쭉 흐르면 가스가 나와요. 예전에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뭐 뜨거워서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기도가 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기본적으로 옆에 보면 타는 냄새가 나죠. 무엇이 타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긴 하지만 플라스틱이 녹는 냄새도 가히 좋지는 않아요. 물론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가스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가스벤트고요. 네, 런너 끝에는 콜드 슬로그 웰이라고 해서 식은 수지가 한쪽으로 빠져 있게끔 이렇게 더 여유 있게 파주는 콜드 슬로그 웰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끝단 부위에도 이렇게 가스 벤트를 내주고요. 그다음에 제품에도 게이트의 반대쪽 수지가 흘러서 모이는 방향에도 모이는 제일 마지막 끝단에도 가스를 빼기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벤트를 처리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하코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노란색과 하얀색을 왜 파느냐? 제품을 여기 파팅면에서 이면까지 11mm를 얇게 가공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제품을 여기도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니까요. 제품을 파내서 가공이 용이하게끔 그리고 모여진 가스가 빠지게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11mm의 깊이를 이게 두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7mm예요. 0.7mm를 가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제품을 이제 코어를 따로 입자화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조립도를 보고 혹은 모델링을 보면은 더 쉽죠. 근데 조립도나 이게 2D 도면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금형은 어떻게 작업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 제가 설계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금형의 구조나 그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은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서술을 해서 써내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닝으로 수업을 듣고 그것들을 외운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풀어내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픈북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조립도는 여러분이 이러닝에서 봤었던 또 다음 거 조립도 하나 더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또 이 조립도에 대한 설명이나 모델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